안녕하세요. 천연 화장품 만들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만든 손세정제와 손소독제 잘 사용하고 있나요? 이번에는 천연 샴푸와 천연 클렌징 오일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연 샴푸 만들기는 천연 샴푸의 이해, 일반 샴푸와 천연 샴푸의 차이점, 그 다음에 천연 샴푸 만들기 재료 설명하고 천연 샴푸 만들기 실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쓰고 있는 우리 샴푸, 린스, 샤워 젤, 바디로션 등에는 합성 계면활성제와 파라벤들이 들어있어요. 피부를 통해서 흡수된 독성들은 림프선이나 혈관을 통해 뇌나 내장 지방 등에 쌓이게 되고요. 체외로 배출되는 약은 10%밖에 되지 않아서 몸속에 쌓이는 독성들은 5일 후에 배출이 된다고 하네요. 매일 쓰고 있기 때문에 몸속에 거의 다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90%는 우리 경피독으로 차곡차곡 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초반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두 가지 물질을 잘 섞이도록 만드는 화학물질인데, 화학적인 재료들을 사용해서 쓰게 되면 우리 몸속에 조금 남아있다는 점이 좀 안 좋은 거죠. 보면 일반 샴푸에 들어있는 석유계 계면활성제는 각종 화학 석유의 계면활성제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설페이트라고 해서 우리 원래는 바닥 청소용 클렌저로도 사용하는데, 이게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세포막 파괴가 되고, 또 샴푸에 또 넣어서 사용하게 되면 두피나 모낭 부식시키고 머리카락 재생 기능을 손상시킨다고 하고요. 파라벤은 피부의 수분을 손실시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런 암 같은 것들을 좀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디메치콘들, 그 다음에 실리콘들이 들어있고요. 보면 모공을 막아서 피부 트러블을 좀 유발을 시키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재료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천연 샴푸와 일반 샴푸를 딱 이제 비교를 하면, 일반 샴푸는 석유 부산물로 만들어진 화학적인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앞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고요. 천연 샴푸는 천연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죠.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코코베타이나 LES, 이번 재료로 좀 사용을 할 거라서 좀 유념해서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샴푸 재료를 보면 우리 물비누라고 해서 샴푸 전용 물비누가 있어요. 여기에는 LES랑 코코베타인이 들어가는데, 이건 앞에 얘기했듯이 식물성 천연 계면활성제죠. LES는 야자와 호박선에서 만든 저자극성이고 굉장히 또 풍부한 거품을 좀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코코베타인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천연 계면활성제로 매우 순한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균력이 있고, 그 다음에 컨디셔닝 효과까지도 같이 좀 효능이 있는 재료고요. 그 다음에 창포 추출물이 들어가요. 창포 추출물은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창포물에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했다고 했죠. 굉장히 머릿결을 부드럽게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크 아미노산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누에에서 추출한 건데 굉장히 머릿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글리세린 들어가고요. 글리세린은 식물성 보습제고요. 그 다음에 나프린은 한방 보존제고요. 그 다음에 아로마는 3가지가 들어가요. 로즈마리 아로마는 피부 청결하고 헤어 케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로마고요. 그 다음에 페퍼민트는 상쾌하고 청량한 향도 나고 또 기분 전환 효능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일랑일랑 아로마는 우리 유럽에서 굉장히 고급 향수의 원료로도 사용되는데, 이거는 비누, 스킨, 로션 등등 굉장히 좀 고급 좀 향이 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천연 샴푸 만들기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00ml 물약병에는 물비누, 샴푸 전용 물비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12ml 물약병에는 3가지 혼합물이 들어있죠. 창포 추출물, 실크 아미노산, 나프리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작은 10ml 물약병에는 글리세린이랑 3가지 아로마 오일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샴푸 용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재료들을
다 넣어서 혼합을 하기 위해선 이런 비커랑 스푼이 필요한데 우리 친구들은 다 비커를 집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종이컵을 준비를 해서 다 넣어 주었고요. 만들기 실습 순서를 보면 종이컵이죠. 우리 친구들은 종이컵에다가 큰 물약병에 담긴 물 비누 있죠. 샴푸용 물 비누를 다 모두 넣어주세요. 물 비누를 다 잘 넣고요. 그 다음에 12ml 물약병 있죠? 세 가지 혼합물을 넣어주세요. 다음으로 글리세린과 아로마 오일 세 가지가 들어있는 이 작은 물약병을 넣어주는데, 이거는 이제 글리세린이 무거워서 밑에 가라앉을 수 있어서 이 뚜껑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넣어주세요. 잘 저어준 후 이제 용기에 담으면 되는데, 이때 너무 대충 저으면 안 되고요. 골고루 잘 섞이도록 잘 저어주면 됩니다. 아로마 오일이 조금만 적게 되면 위에 이렇게 떠요. 근데 아로마 오일이 안 뜨도록 잘 골고루 좀 시간을 들여서 잘 저어주세요. 색깔을 보면 좀 이렇게 뿌얘졌죠? 아로마 오일을 넣으면 이렇게 뿌얘져요. 잘 저어준 후에 우리 친구들은 종이컵을 가지고 있는데, 종이컵 앞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용기에 잘 천천히 담아줍니다. 뚜껑을 닫아주고요. 스티커를 붙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천연 클렌징 오일 설명입니다. 천연 클렌징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천연 클렌징과 일반 클렌징의 차이점, 그 다음에 클렌징 오일 재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 실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 오일이란 어떤 거냐면 화장을 지우거나 세안하는데 사용하는 화장용 오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로 식물성 오일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일이 PD 성분을 녹여줘서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장점이 있지요. 그래서 피부에 마사지한 후에 바로 물로 세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 자극 없이 노폐물이나 화장을 제거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만드는 클렌징 오일이 워셔블 클렌징이라고 해가지고 물에 또 잘 지워지는 오일로 사용해서 만드는 거라서, 이 워터프루프 타입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 타입은 피부에 색조 화장이 남아서 착색하는 것을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클렌징 한 후에 피부에 수분막을 형성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클렌저 사용 목적이 있는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준비하는, 노폐물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보습 성분을 원활하게 침투시킬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접 재생 기능이 있어요. 각질층들을 좀 복원하는 기능이 있고요. 클렌저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계면활성제형이랑 용제형이 있는데, 계면활성제형은 물과 섞여 사용해서 거품을 내서 오염을 씻어내는 거예요. 비누나 클렌징 젤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용제형은 얼굴에 직접 이렇게 문질러줘서 먼지와 노폐물을 충분히
이제 없애는 건데, 클렌징 크림 있고 뭐 로션 있고 오일 등이 있어요. 우리는 클렌징 오일이니까 용제형인 거죠. 일반 클렌징 오일과 천연 클렌징의 차이점을 보면, 천연 클렌징 오일은 이따 재료 설명하겠지만 순식물성 오일로 구성이 돼요. 근데 일반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클렌징 오일은 이런 미네랄 오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미네랄 오일은 석유에서 얻은 액체 상태의 탄화수소류의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석유를 정제한 부산물로 그게 좀 포함되어 있어서 좀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미네랄 오일을 쓰게 되면 피부에 호흡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좀 유발시키죠. 그래서 피부 노화를 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클렌징 오일 재료를 보면 올리브 오일, 살구씨 오일, 뭐 스윗 아몬드 오일, 그 다음에 올리브 리퀴드, 비타민 E, 그 다음에 레몬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는데, 올리브 오일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접한 오일이에요. 우리가 먹기도 하죠. 여기에는 영양과 보습력이 굉장히 좋은 이제 물질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고요. 피부를 굉장히 맑게 가꾸어줘요. 그래서 건조한 피부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살구씨 오일은 끈적임이 없고 굉장히 탄력과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윤기를 주죠. 그 다음에 마사지 효과와 클렌징 효과,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윗 아몬드 오일은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매번 사용하는데 굉장히 흡수를 도와줘요. 그리고 건조하고 트러블 피부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올리브 리퀴드는 올리브 오일에서 만들어진 가용화제인데 오일을 물에 용해시켜요. 그리고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피부 노화 방지도 되고, 그리고 방부제 역할을 또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레몬 아로마 오일이 들어가는데, 레몬 아로마 오일은 피부 각질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정화하고 그리고 미백 기능이 있어요. 지금부터 천연 클렌징 오일 만들기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60ml 물약병에는 3가지 혼합물이 들어있어요. 올리브 리퀴드랑 살구씨 오일, 그 다음에 스윗 아몬드 오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30ml 물약병에는 올리브 오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갈색 플라스틱 캡 튜브에는 비타민 E랑 레몬 아로마 오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용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스티커 준비되어 있고요. 용기에 직접 바로 만들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좀 간편해요. 그 투명 용기에 60ml 3가지 혼합물을 잘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일을 조금 이렇게 살살 흔들어 주세요. 여기 올리브 리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살살 흔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색 요 플라스틱 캡 튜브는 열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열어서 비타민 E랑 레몬 아로마 오일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뚜껑을 잘 닫고, 뚜껑 닫을 때는 한번 뚜껑을 이 플라스틱 투명 뚜껑을 열어준 다음에 한 번 더 꽉 닫아주세요. 네. 다시 닫고요. 그 다음에 내용물들이 잘 혼합되도록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주면 이렇게 좀 뿌얘지거든요. 이게 좀 정상이고요. 잘 흔들어주고, 사용하기 전에도 한 번씩 흔들어서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렌징 오일 스티커 붙이고요. 클렌징 오일 스티커를 받쳐서 마무리를 해주고요. 지금까지 클렌징 오일 만들기 였습니다.
자, 우리가 다 만들어 봤고요. 다음은 사용 방법과 사용 기간인데, 사용 방법은 우선 손을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 물기가 없는 손에 한 500원짜리 동전만큼 오일을 이렇게 잘 펌핑해서 짜낸 다음에요. 그 다음에 1, 2분 내로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지워내면 되고요. 그리고 깨끗한 물로 헹궈내고, 그 다음에 조금 오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좀 미끄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비누로 2차 세안을 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은 실온 3개월이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화장을 잘 안 하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마사지용으로 가끔씩 이렇게 해주면 노폐물도 제거되고 굉장히 피부도 보습적인 작용도 하고요. 그래서 좀 도움을 줄 거예요. 지금까지 천연 샴푸와 클렌징 오일을 잘 만들어 봤는데요. 잘 사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